미국의 아이콘, 슈퍼히어로의 대명사, 가장 위대한 히어로 슈퍼맨. 그런 그가 러시아에서 자란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소비에트 연방의 슈퍼맨 레드선에서 알아봅시다. 1938년 우크라이나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부부는 별을 수놓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불길을 발견합니다. 이 불길은 굉음과 함께 농장 근처에서 멈췄고, 이는 다름 아닌 우주선, 바로 우리가 알 슈퍼맨이 들어있을 우주선이었죠. 12시간만 일찍 착륙했어도 미국 시민이 되었을 슈퍼맨은 운명의 장난으로 소련의 아들이 되어 20세기 중반을 소련이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동안 미국 쪽의 상황을 보자면 처참했습니다. 원래였다면 슈퍼맨의 아내였을 미국 데일리 플래닛의 기자 로이스 레이는 렉스 루터와 결혼한 상태였죠. 렉스 루터는 언제 어느 때나 슈퍼맨의 아치에너미로 전능에 가까운 슈퍼맨과는 달리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일개 인간입니다. 물론 초천재 지능이 있긴 합니다만 이곳의 렉스 루터는 아직 슈퍼맨을 만나본 적도 없는 상태였죠. 단지 슈퍼맨이 미국이 아닌 소련에 있었을 뿐인데, 미국은 냉전에서 패배, 우주 경쟁에서 패배,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몰락이었죠. 소련이 슈퍼맨의 존재를 세계에 공개한 이후부터 전 세계는 공포감과 경외심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소문도 없이 난데없이 등장한 이 초인은 총알보다 빠르게 하늘을 날고 기차를 맨손으로 막으며 나무로 된 물체가 아닌 이상 투시하여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엄청난 시력과 청력으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단순히 도시전설로만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에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미국민들은 어디서든 감시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빠졌고, 냉전은 이대로 소련의 압승으로 종결될 것만 같았죠. 슈퍼맨의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한 지 30년이 지났을 바로 그 시점에서 미국은 슈퍼맨에 대항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이라면 슈퍼맨의 친구였던 지미 올슨, 여기서는 미국의 CIA 요원이었던 제임스는 스타 연구소의 초천재 렉스 루터를 찾아갑니다. CIA는 슈퍼맨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렉스 루터에게 슈퍼맨을 제압할 무기를 만드는 의뢰를 해 3개월 후에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검사차 온 것이었죠. 그러나 진행은 무슨, 렉스는 그저 시간만 녹였을 뿐입니다. 지미 올슨은 이에 대해 보고할 것을 걱정하지만 렉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종이 뭉텅이를 건네면서 슈퍼맨 문제는 해결 중이라며 자신을 가만히 놔둬야 한다는데요. 렉스는 조만간 뉴스의 헤드라인이 슈퍼맨의 죽음이랄 것을 확신하죠. 하지만 헤드라인은 러시아의 냉전 승리, 우주경쟁 승리에 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렉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거는 렉스. 100명의 기술자들과 1960년대 돈으로 1천만 달러, 소련제 인공위성을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시키는 승인이 필요하다 합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이런 상황을 러시아는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러시아의 인공위성. 러시아의 인공위성은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궤도가 이상합니다. 인공위성은 다름 아닌 미국 메트로폴리스에 추락하는 중이었죠. 그리고 이걸 눈여겨보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슈퍼맨이었습니다. 슈퍼맨은 러시아에서 자랐지만 그 심성만큼은 우리가 아는 슈퍼맨과 마찬가지로 따뜻했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의 모든 걸 걸어왔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아무리 조폭이라도 무차별적인 학살을 눈뜨고는 지켜볼 수 없었죠. 슈퍼맨은 메트로폴리스로 추락하는 인공위성을 직접 맨손으로 잡아 근처 방에 떨어뜨려 이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데일리 플래닛의 성광과도 같은 지구본 장식이 거리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의 나라는 아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절대 거부할 수 없었던 슈퍼맨. 희망을 잃어가던 적국민에게도 슈퍼맨이 그들을 구하러 왔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였습니다. 로이스 레인과 슈퍼맨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둘은 첫눈에 반했지만 슈퍼맨은 로이스 레인의 결혼 반지와 지갑 속 렉스 루터의 사진을 보고는 마음을 접기로 합니다. 나중 가서는 이 둘이 홀로 이어지는 소설이 나와 데이트를 쳤다는데 세상 어느 누가 이런 팬픽을 좋아할까요? 여튼 데일리 플래닛을 정상대로 복구하고 사라지는 그. 놀랍게도 이 모든 건 렉스 루터의 계략이었습니다. 렉스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슈퍼맨이 메트로폴리스를 구하러 올 것이란 걸 알았고, 인공위성을 강에서 건져올려 그곳에 남은 슈퍼맨의 DNA를 채취합니다. 바로 미국만의 슈퍼맨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미국이 자신들만의 슈퍼맨을 만드는 동안 소련에선 슈퍼맨의 날 행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큰 뜻이 없던 노동자 계급 출신 슈퍼맨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 구조에만 신경 쓸 뿐이었죠. 자신의 행사인데도 그저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뜨는 슈퍼맨. 그걸 지켜보는 스탈린과 그의 아들 퓨트르는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퓨트르는 슈퍼맨이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러시아 출신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외계인을 당해, 심지어는 스탈린의 후계자까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자신은 8살 때부터 스탈린의 뒤를 잇기 위해 준비해왔으며 경찰국장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파토나는 것에 열등감이라도 느꼈나 본데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의사는 확고해 보였죠. 그날 밤 디프리언에는 테미스키라의 아마존 여왕 히폴리타와 그의 딸 원더우먼이 참석해 공산주의 동맹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슈퍼맨의 눈에는 퓨트르가 보이질 않았죠. 스탈린은 슈퍼맨이 원더우먼과 결혼하여 완벽한 자식을 낳아 슈퍼맨의 제국을 만들길 원하는데, 슈퍼맨은 번식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200마일 떨어진 퓨트르를 찾으러 나설 뿐이었습니다. 먼 농장에서 발견된 퓨트르. 슈퍼맨은 요새 이상한 퓨트르가 걱정되어 왔다는데요. 그럼에도 퓨트르는 슈퍼맨이 안중에도 없었죠. 퓨트르는 무슨 자격으로 러시아 국기를 입고 날아다니냐고 슈퍼맨에게 묻습니다. 퓨트르가 생각하기에 슈퍼맨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마르크스 사상이 틀렸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실 퓨트르는 마르크스 사상이고 뭐고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 뿔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아버지의 무시에 더더욱 화나 있었죠. 또한 지난주 반동분자 숙청 당시 있었던 일 때문에 더더욱 멘탈이 갈린 상태였습니다. 이는 훗날 슈퍼맨에게도 큰 스노우볼로 굴러오게 되죠. 퓨트르는 지난주에 반 슈퍼맨의 날 전단지를 뿌리던 부부를 죽였는데 하필이면 이를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의 아들이었죠. 이 소녀는 눈앞에서 부모가 죽었는데도 별의에 찬 표정으로 퓨트르를 노려봅니다. 심지어는 어깨에 총을 맞았음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그 소년의 행방은 묘연했지만 소년이 지하에 숨어들어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퓨트르는 이를 밝힌 후 삶에 질렸다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총알보다 빠른 슈퍼맨이 이를 역시 보고만 있을 순 없었고 결국 퓨트르는 자살하는 걸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 스탈린을 암살 사주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찰나 슈퍼맨은 모스크바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데요. 이를 듣자마자 바로 날아가 보지만 독살당해 죽어가는 스탈린. 그 즉시 모든 의학 서적을 뒤져 의학 지식을 얻은 슈퍼맨이었지만 그런 그에게도 스탈린의 죽음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탈린의 죽음으로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던 와중 미국의 렉스 루터는 드디어 슈퍼맨의 DNA로 미국만의 초인무기 비자로를 공개하기에 이릅니다. 냉전이 새로운 국면 초인 경쟁에 이른 것이죠. 상호 확정 파기가 눈앞에 있는 이 순간에 러시아의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로 슈퍼맨을 원했지만 단순히 남들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설자가 아닌 노동자인 자신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슈퍼맨. 게다가 비자로와 미국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불가침 지역에 침범하기에 이릅니다. 슈퍼맨은 이를 막으러 비자로 앞에 서는데 그렇게 드디어 만난 원본과 복제. 하지만 역시나 복제는 원본에 비할 바가 못됐고 비자로는 슈퍼맨에게 한 방 먹자마자 방사능이 역으로 방출되어 미군의 장수정에 있던 군인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만들죠. 이 미사일은 영국 런던에 한 방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영국은 소련 영방의 위성국이었기 때문에 슈퍼맨은 이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무고한 목숨들이 죽어간 후였습니다. 슈퍼맨이 죽은 줄 알고 확인하려는 비자로. 그러나 당연하게도 슈퍼맨은 살아있었고 비자로는 슈퍼맨에게 얻어 터지는데요. 비자로는 깨닫게 됩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건 슈퍼맨이지 자신이 아니라는 걸요. 바로 그때 미사일 하나가 더 영국 상공을 가릅니다. 비자로와 슈퍼맨은 둘 다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러나 비자로는 돌발 행동을 하는데 바로 슈퍼맨을 얼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두들 안녕, 만나서 반가웠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스탈린의 국장을 치르며 잡생각이 많아진 슈퍼맨은 항상 그럴 때마다 하던 하늘을 날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요. 그때 자신의 첫사랑 라나 라자렌코가 배급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슈퍼맨은 라나의 아들딸이 굶어 동물처럼 음식 배급을 기다리는 모습과 다른 모든 이들이 하루 종일 굶어가며 배급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이 사회를 뿌리째 바꾸려고 드디어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자신이 이 나라를 지도하는 것이 옳았죠. 슈퍼맨이 동무들을 구할 시간이 왔습니다. 슈퍼맨의 통치 20년 후 미국과 칠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며 바르샤바 조약국이 되었습니다. 빈곤과 질병, 무지는 슈퍼맨의 통치하에 사라졌으며 유토피아가 건설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실제 역사와는 달리 케네디 대신 닉슨이 1963년 암살되었고 1978년인 현재에도 길거리에 불황아들이 나앉았죠. 캘리포니아 등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텍사스와 디트로이트는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가난에 허덕임에도 역시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이제는 미국의 1등 기업 회장이 된 렉스 루터였죠. 렉스는 그동안 패러사이트, 메탈로, 아토믹 스컬, 비자로 등등등 여러 빌런들과 함께 슈퍼맨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 노력했지만 모두 다 슈퍼맨의 불굴의 의지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딱 한 번 렉스가 성공한 사례가 있었으니 바로 렉스와 브레이니악이 힘을 합쳐 스탈린그라드를 축소하에 병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이는 슈퍼맨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지낸 역사 속 유일한 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슈퍼맨이 커리어에 스크래치를 낼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를 부르는 이름은 체제가 존재하는 이상 절대 사라지지 않을 반항의 표상, 검은 옷을 입은 무정부주의, 소비에트 드림의 어두운 단면, 숙청당한 1000명의 영혼 등 여러 이름이 있었지만 가장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배트맨이 있었죠. 죽은 줄 알았던 배트맨은 슈퍼맨 박물관 폭발을 시작으로 모스크바에 테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KGB는 헬기와 기둥대로 배트맨을 포위하지만 그는 이미 빠져나간 후 슈퍼맨은 배트맨을 단순히 숙청하면 끝날 일인 걸 알면서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느라 모스크바가 불타고 인명이 죽어갔죠. 우리의 미련하지만 착한 슈퍼맨은 이제 KGB의 수장이 된 퓨트르가 배트맨을 사살하자는데도 자신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 사이 미국 렉스코프사에서는 렉스는 CIA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냅니다. 바로 슈퍼맨 외에도 지구에 도달한 또 다른 외계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이 외계인은 죽었지만 렉스는 그 우주선에서 나온 무언가로 슈퍼맨에게 대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무언가를 직접 슈퍼맨에게 쓰기엔 거리나 전쟁 등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소련에 첩자 한 명을 심어두는데 다름 아닌 스탈린의 아들 표트르였습니다. 표트르는 배트맨과 은밀하게 만나고 싶어 했고 배트맨은 그 전용기사를 꼬셔 표트르를 하수구로 납치하죠. 그렇게 이곳은 소련의 배트맨 본부 배트케이브였습니다.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묻는 배트맨. 표트르는 이곳이 도청당할까봐 걱정하지만 배트맨은 방음에 클로킹되어 있으니 안전하다며 말해보라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렉스 루터는 배트맨이 슈퍼맨을 죽이길 원한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렉스와 미국이 그 방법을 찾았다고 단지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배트맨은 여전히 자신의 부모를 죽인 표트르를 기억하고 있었고 슈퍼맨보다 더 미치광이인 표트르가 슈퍼맨이 죽고 이 체제를 지도할 생각을 하니 끔찍해 거절하는데요. 표트르는 100만 년 동안 외계인에게 지도받는 것보단 공개되기 쉬운 자신이 지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배트맨을 설득하죠. 배트맨이 생각해도 표트르는 건들면 전복될 지도자였습니다. 배트맨은 슈퍼맨이 죽고 나면 그 즉시 표트르를 잔인하게 살해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시 슈퍼맨의 날 파티. 그런데 있어야 할 원더우먼이 보이질 않습니다. 원더우먼은 초인이기에 별일 없겠지 하면서 넘기려는 찰나 대망의 하이라이트였던 슈퍼맨 심벌 폭죽이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슈퍼맨의 주의를 끌려는 시도에 불과했죠. 시베리아 북동쪽 원더우먼은 배트맨에게 납치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배트맨 따위는 원더우먼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원더우먼은 자신의 마법 올가미에 본인이 잡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배트맨은 자신의 몸속에 폭탄을 집어넣고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었죠. 슈퍼맨이 도달한 순간 렉스에게 받은 붉은 태양광 등을 켜는 배트맨. 슈퍼맨은 이게 뭔 별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렇습니다. 원래의 슈퍼맨은 지구의 노란 태양 아래서 힘을 얻는 것이라 크립톤의 붉은 태양 아래선 힘을 못 썼죠. 이 세계의 슈퍼맨 역시 그랬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삶의 문제도 없이 지낸 슈퍼맨은 이를 알지 못했고 단순히 배트맨이 강화 혈청을 사용한 것이라 생각했죠. 히트비전이나 냉동 입김 역시 쓸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붉은 아들은 붉은 태양 아래선 아무런 힘도 못 쓸 뿐이었습니다. 슈퍼맨이 고수하는 체제 때문에 부모를 잃은 한을 푸는 배트맨. 슈퍼맨은
그때 슈퍼맨은 기지를 발휘해 이를 탈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소련제 배터랭에 기절하고 말죠. 슈퍼맨을 지하 붉은 태양광실에 가둬버리는 배트맨. 슈퍼맨은 밖에 있는 원더우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원더우먼밖에 없으며 그동안의 그 어떤 부탁보다 지금이 그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슈퍼맨은 원더우먼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자신을 위해 이 붉은 태양의 동력원을 찾아 부숴달라는데요. 그 말을 듣고 각성한 원더우먼은 자신의 올가미를 찢고 동력원을 찾아 나섭니다. 배트맨이 슈퍼맨은 본인의 권력 외엔 관심 없으며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붉은 태양이 꺼지고 부활한 슈퍼맨. 이제 도망칠 곳이 없는 배트맨은 뇌 개조를 받을 일만 남았는데 일이 틀어진 배트맨은 슈퍼맨의 개가 될 바엔 순교할 거란 걸 누구보다 슈퍼맨 너가 잘 알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유언으로 퓨트르가 너를 배신했다고 말해주죠. 그렇게 터져버린 배트맨. 원더우먼이 상황 수습을 위해 오는데 그녀는 붉은 태양 부작용인지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슈퍼맨은 그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퓨트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을 뿐이었죠. 게다가 자신의 유토피아에서 사는 것보다 자유가 있는 지옥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슈퍼맨. 그렇게 그는 더욱 효율적으로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데 바로 브레이니아크와 손을 잡는 것이죠. 결국 배트맨 역시 실패했던 소식을 들은 미국의 렉스 루터와 살아있는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는 이번에야말로 슈퍼맨을 이길 기회가 왔다며 미국 정부가 찾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최강의 무기였죠. 정발된 슈퍼맨 레드선의 내용이었습니다. 간혹 결말 없다고 저한테 쌍욕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 정발 미만 시장이 너무 수요가 없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게다가 정발도 된 책을 결말 스포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점보단 단점이 많겠죠. 어쩔 수 없다는 점 이해 좀 해줘잉. 아이?